거전무예라는 개념을 초점을 두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거 찾지 듣는 것만으로도 전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새 대회는 뭐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베트남 등지로 움직이는 이 유럽의 세력들이 일본을 일찍부터 들어와. 그때 조총이 들어와. 근데 그 당시 제일 막강한 중에 하나가 다케다라는 다케다 신겐의 군대가 있는데 신겐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있을 때인데 또 한쪽에서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그 유명한 친구가 이제 성장해 오고 있었는데 전투가 벌어져. 나가시노 전투라고.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 신흥 세력이야. 그 3,000이나 되는 기마병이 돌진을 하는데 앞에 말목으로 철책을 쳐놓고 말목 뒤에 조총을 숨겨놓고 조총을 그어서 쏘아가 기마병을 다 죽어. 그런데 조총을 한 번 쏘고 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남은 기마병이 쳐들어와서 밟아버리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대를 3열로 준비를 해놨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의 조총을 확보를 한 거지. 그래서 일진이 총을 쏘고 나면 앉아 엎드려. 그리고 이제 장전하고 이진이 총을 쏴. 삼진이 또 총을 쏴. 그럼 일진이 이제 준비가 돼. 그러니까 3,000 중에서 2,000 이상이 이 조총에다 희생이 돼버려. 이 전투가 일본의 전투 양상을 다 바꿔놨어. 근데 그 전투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충주에서 신립 장군이 무참하게 패해가지고 우리나라 주력이 다 망하게 되는 탕검대 전투하고 똑같은 복사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어. 그런데 총을 몰랐던 다케다 신겐이 무너진 것처럼 총을 몰랐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장이었던 신립이 거기서 전군을 다 잃고 자기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우리는 일본이 조총 때문에 우리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100여 년 동안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면서 일본금과 각종 병기, 장창이라는 이런 게 엄청나게 발전해 있었던 거지. 무술이, 모든 군사들이. 결국 임금이 선조대왕이 도망가기 시작, 서울을 비우고 도망을 가는 거지. 그래서 뭐 몇 달 만에 약 한 2개월 만에 전 나라가 작살이 나버려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명나라 군사를 요청했는데 그 우리나라 국경 근처에 있던 명나라 군사들이 먼저 내려온 거지. 먼저 내려왔는데 와서 일본군하고 붙어가지고 작살나. 그래서 명나라 군사들이 일부는 중국까지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2차 명나라 군사가 2차가 와. 그 2차의 대장이 우리가 잘 아는 이여송이라는 사람. 1월 달에 명나라에서 온 이여송 군대가 평양성을 탈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대왕이 완전히 막 기분이 좋아 입이 찢어진 거지. 그리고 연이어서 행주 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행주 대첩을 또 이루어. 이때부터 우리나라 임진왜란의 전세가 일방적 전세에서 이제 균형적 전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이제 곳곳에서 파상적으로 벌어지면서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평양성 전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평양성에서 대규모 전투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했거든. 승리를 하니까 선조대왕이 물어본 거지. 지난번에는 명나라 군사들이 와가지고 힘 쪽도 못 쓰고 빌빌대면서 일본 놈한테 작살나더니만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유성룡이하고 알아보니까 중국에는 군대가 북방 군대가 있고 남방 군대가 있는데 북방 군대는 주로 몽고족을 상대로 여진족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주로 기마와 활이 위주. 그런데 남방에 군대가 있는데 그거는 일본 놈을 상대로 하는 군대라는 거지.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외에도 역사상 신라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끊임없이 일본의 해적이 쳐들어와서 고려시대 조선 초기 다 나오고 이성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제일 큰 정치적인 기반이 하나가 이 왜구들이 해적들이 일본 해적들이 쳐들어온 걸 이성계가 2번에 걸쳐서 대단하게 쳐부숴. 그게 대중적인 인기의 기반이 돼서 나중에 왕까지 되는데 그만큼 이 왜적은 우리나라 오는 왜적은 세발의 피야. 중국의 이 전연안 특히 남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려가서 거기서 온갖 저거들 그걸 다 해. 그 여러분들 동방불패라는 그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 그 상대방이 전부 일본 왜구들이거든. 명나라 조정에서도 왜구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척계광이라는 장수를 발굴해 가지고 지금의 절강으로 보내. 그런데 척계광이 처음 내려가 가지고 작살나. 일본 왜구들의 무예와 전술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 군인들이 당하지를 못해. 특히 이 일본도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척계광이 안 되겠다 해가 연구를 해. 일본도도 흡수를 하고 막 연구를 하면서 무술을 개발을 해. 그리고 새로 군사를 모으고 해서 5가지 무술을 가지고 진을 만들어서 일본을 상대로 낭선이라는 마치 긴 대나무를 들고 있는 거지. 일본도가 중국 애들이 지는 가장 큰 이유가 첫째 칼이 좋고 둘째 기술들이 다 좋지만 길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뛰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쳤기 때문에. 근데 이 긴 낭선을 가지고 멀리에서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거리 이상 못 들어오는 거지. 그 틈을 타서 창으로 찌르고 또 단기로 접전되면 병패라는 이 갈대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일본도를 막고 밑으로 쑤시는 이런 몇 가지의 그 전술을 개발하는 거지. 그 전술이 다 5가지 중요한 무예가 살수무예라는 거지. 그래서 평양성의 전투에 이긴 것은 일본군을 상대하려고 남방의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조대왕이 딱 뜨고 귀가 솔깃하잖아. 우리도 빨리 그거 배워야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무예제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룡이 한사립 등 장교를 시켜가지고 70명을 무예빨이 좀 있는 선수들을 한 70명 뽑아가지고 중국의 낙상지라는 부대장급인데 이 친구 휘하에 장육삼 등 10여 명의 무술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창금낭선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게 출발점이야, 이제. 그리고 이제 훈련동함을 드디어 처음으로 만들어서 무술을 배우고 보급하고 하는 그런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조가 살수제보를 그럼 번역해라. 우리 사람들 한문을 못 읽으니까 번역을 해라. 그 번역을 한교한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94년에 이 초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을미년에 또 호대수라는 중국 대장인데 한테 이 삼수군을 교육을 시켜. 삼수군이라는 것은 일포, 조총 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활, 세 번째는 창이야. 그 세 개를 기본으로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고 1597년에 정유재란이 발발하는데 98년에 그때 이제 이 책이 드디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무예제보가 완성되고 임진왜란은 끝이 나. 그러나 그 무예제보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무예의 뿌리가 되고 그 변화에 큰 게 되죠. 자, 이게 여러분 선조에 대한 그 선조실록에 나오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낙참장 이 낙상지야. 낙상지 포수를 안정으로 보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르치면 어떻겠느냐? 선조대왕 말이야. 아니면 압록강을 넘어가서 칼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절박하다는 이야기지. 근데 저때 선조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활 쏘는 것 외에는 아무 무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어. 그만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무예계는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오로지 활만 쏘았다 이거지. 자, 그래서 정교하게 왕이 이제 말했다는 뜻이지. 도창금수를 서둘러 훈련시키면 안 된다. 낙상지 좀 있으면서 가르쳐달라 하니까 안 된다고 가니까 그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머무르게 해서 좀 배우자. 안타까움이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태평을 누려갖고 백성들이 무예를 모른다는 이야기 선조대왕 입에서 계속 나와요. 답답하다는 소리예요. 이 낙상지 밑에 가대제라는 사람이 무예가 절묘하니까 맞설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은 척계강 때부터 이때 이미 척계강은 죽고 없어. 그런데 척계강 때부터 밑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는 그런 사람. 그만큼 척계강을 찾는 거지 지금. 그래서 중국 병사들에게 배우려고 중국 병사한테 갔지만은 중국 병사들한테 심부름이나 하고 별로 배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잘 안 가르쳐 준다는 거지. 잘 안 가르쳐 준다는 거고 또 가르칠 만한 놈도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이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배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기호신서가 없어 법식, 기술을 알 곳이 없다. 배울 곳이 없다. 그래서 빨리 기호신서나 창이나 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2, 3명 뽑아가지고 각 지역 부대로 보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척계광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군대는 모름지기 뛰는 걸 배워야 된다. 군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거 처음에 가면 많이 하는 거 뭐예요? 구보. 그러니까 구보 시켜야 된다는 그 이제 척계광의 그런 그 현대식의 훈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연족, 연신, 다리를 단련하는 법과 몸을 단련하는 법, 일반적 군대 체력을 양성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박규영이 이제 조선 우리 박규영이는 살수 초관, 직접 무예에 대한 초관으로 초관은 아마 담당하는 장교 내지는 뽑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낭청 항교는 질문, 정말해서 이제 이 이론적인 걸 맡고 있고, 신현이라는 것은 군색, 그 밑에 더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람들이 움직인 이름들이 나와요. 또, 그 다음, 귀순한 외인. 많은, 우리 이순신 장군 영화 보면 그 명랑이나 한산 보면 나오잖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일본 군대 군인 중에서 항복해온 이순신을 좋아하게 된 그 사람들의 역할이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에 투항한 사람이 사실 많았어.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투항한 사람을 항외라 그래. 항복한 외인이다. 그 사람들이 와서 조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일본도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인의 창금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또 다른데 그 묘수를 터득할 수 있다면 적국의 기술도 우리 것이 되는데 지금 우리 것 남의 것 가리냐? 이거 보면 웃기는 이야기야. 무가 초시를 보는데 칼, 창, 낭선, 등패, 당파 이런 걸 보려고 하는데 그자 시험 보러 온 놈, 과거 보러 온 놈들이 그걸 몰라. 그것만 아니고 그걸 보는 이런 도구도 없어가지고 시관, 과거를 보는 이 판정관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 기회를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고 더불어 비굴하게 여긴다. 군대를 모아놓고 얘기 좀 배워 하는데 안 배우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우리가 그거 왜 배워? 이런 식이지. 그래서 초기에 중국과 일본의 무예를 우리가 수입을 하려고 살기 위한 목적에서 전쟁에서 직접 쓰기 위한 목적에서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지. 그 과정이. 그러니까 중국의 장교들 혹은 우리에게 기회를 가르쳐 준 사람도 다 하나같이 무술에 뛰어나지는 않았던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대에서 이렇게 왔는데 옛날에 태권도 군대에서 많이 할 때 각 부대의 태권도 교관이 다 태권도 최고 고수들 아니잖아. 엉성한 놈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가끔 있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명나라 군사도 역시 마찬가지의 현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선조가 살수보를 은혜하여 사람들을 쉽게 알도록 하라고 정교한 지 벌써 오래인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으니 뭐냐. 결국 선조가 이렇게 재촉을 해가지고 무예 제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만 봐도 그 당시 선조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중국과 일본의 무예를 칼, 창, 등패, 낭선 이런 쓰는 걸 빨리 배워서 우리 군인들이 다 그걸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이해되는 게 야, 부드럽게 유연하게 하는 건 기술적으로 좋지만 전쟁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 힘차게 세게 그냥 팍팍 질러야지. 서로 관점이 다른 거지. 그래서 화법과 정법이 있는데 뭘 가리키는지 모르겠다는데 화법이란 건 꽃이야. 보기 좋은 거. 무술에서 막 멋진 자세를 잡는 걸 화법이라 그래. 정법은 실전에 통하는 거. 실전은 오로지 단순, 강, 신속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화법은 보기 좋은 꾸미는 동작을 화법이라고 하고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법은 실전적인 거, 실제 통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새 대회는 뭐야? 화법이야, 정법이야? 화법이에요. 더 화려함과 더 난도와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옳고 좋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뭐 놔두고 이제 요거 이게 이제 우리 권법의 제일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게 선조 31년 4월이에요. 이 진유객이라는 사람이 선조 대왕 보고 동작동에 있는 한강가 모래사장으로 오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 군사 훈련하는 거 시범 보이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시범 보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범을 보이는데 그 중에 타권기, 중국말로 따촨지. 그때 무술을 중국 사람들이 군인들이 현장에서 권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따촨이라고 했어요. 이 따라는 게 칠타자인데 이 칠타자가 주먹으로 치다는 뜻이 아니고 이 타자는 플레이라는 뜻이에요. 뭐를 할 때 타자를 붙어 타, 추, 구, 타구 그러면 공놀이 한다는 뜻. 제주를 피우고 무엇을 놀이를 하고 무엇은 운동을 하고 이게 전부 다 따자를 써요. 따왕초 테니스 친다. 이렇게. 그래서 따촨 그러면 무술하다. 맨손 무술하다. 군법하다. 이런 뜻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술 권법 기술을 시범을 보여주었어. 근데 보니까 중국 무술에 통백권이라고 있어. 통백拳. 이 통백권 품새를 보면 전부 움직이면서 지 몸을 때리면서 움직여. 우리는 어떤 게 있어? 우리 품새에는 자기 몸을 때리는 게 뭐가 있어? 이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잖아. 우리도 그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중국의 북파무술 통백권이나 후권, 원숭이권 이런 종류의 무술을 한 놈이 앞에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그대로예요. 이거. 지금 봐도 이 표현이 그 당시 이 글을 쓴 사람이 한문만 한 사람인지 무술 아무것도 모르거든. 눈에 보이는 대로 쓰거든. 그거 쳐다보면 웃기잖아. 지가 지를 왜 때려. 무술을 알아야 이게 그거구나 하는 거지. 지가 얼굴도 때리고 등도 떼고 가슴과 배를 번갈아 때리고 볼기와 허벅지를 문지르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무술이야. 근데 이 품새를 알면 그걸 보고 이랬구나 이렇게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기록에 나타난 우리 조선에서 최초로 권법을 본 장면이에요. 그 선조대왕이 직접 본 거야. 그래서 선조대왕이 이 무예, 살수무예, 창, 칼, 금, 봉, 권법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 무술 이때 배워야 된다. 일본 금법도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무지하게 강하게 하고 있었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선조 33년에 아까 그는 뭐야? 한강 백사장에서 처음 권법 본 게 언제지? 31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2년이 지난 뒤에 선조가 어제 중국 군들의 진친 곳을 보았는데 진친은 군대 군영을 가봤는데 그 중에 한 부대는 모두 나무 몽둥이를 갖고 있었다. 나무 몽둥이 뭐 이런 거? 그런 뜻이 아니고 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봉. 근데 봉이라는데 중국에서는 봉을 잘 안 써요. 봉술이를 안 하고 다 곤이라는 말을 써. 곤술. 이 곤자. 이렇게 쓰는 곤. 꾼. 중국말로 꾼이라 그래. 지금도 시합할 때도 다 꾼이라 그래. 그래서 중국 조정의 말을 들었는데 높은 사람 말을 들었는데 나무 몽둥이로 치는 기술, 즉 말해서 곤술이 장창이나 금을 쓰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그 기술을 익히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중국에서 무의 종류 중에서 최고로 쳐주는 것이 창이에요. 중국은 일창, 한국은 일궁, 일본은 일먹에서 그러면 일검. 이렇게 세 나라 무술의 주특기가 갈라져. 그런데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이 시기에 이 기술 중에서 탑 위로 올라가는 게
창을 누르고 올라가는 게 곰법이에요. 봉술이야. 봉술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마구잡이로 후려친다는 그 특징이 있는 거지. 일본의 금을 상대로 할 때.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 곤술이 엄청 발전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나오는데, 그리고 두 번째 곤을 배우면 나머지는 다 통한다. 아무 무기나 손에 잡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곤법의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또 권법은 용맹을 익히는 기술인데, 이제 선조대왕의 생각이 달라졌잖아. 맨손 권술이 진짜 싸움하는데 가서 뭐 하겠노 마는도 이걸 익히면 사람이 강해진다, 용감해진다, 이런 거지. 그래서 권법은 서병지혜라, 용감함을 익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무예다. 근데 이때 희한하게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이를 배우게 한다면 마을의 아이들이 서로 따라서 본받아 따라 연습하여 놀이로 할 텐데, 그래서 뒤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슨 도움? 애들이 마을에서 맨날 이걸 가지고 놀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 보면 필요할 때 뽑아서 군대 데려오면 이미 기초가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맨손 무술을 퍼뜨리라. 누구한테? 애들한테. 여기서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택견 생각나잖아. 아, 택견이 이래서 출발했구나. 그래서 중국 무술의 권법 32세 장권이 우리나라 바닥 사회에, 동네에 퍼지게 됐구나.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무예를 익힐 아동을 뽑아서 종전대로 이중군에게, 훈련동함의 중군 대장에게 가르치라.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그럼 애들이 거기 들어와서 50명, 100명이 저 마포에서도 오고, 왕신리에서도 오고, 남산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걔들이 돌아가서 저 동네 저끼리 막 하는 거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호신서 가운데 목공 권법의 양도의 표를 붙여 훈련종함에 보내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에 권법이 무예제보에 빠졌는데 나중에 따로 출판되잖아. 따로. 이 따로 나온 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조가 권보를 만들어라 했거든. 그래서 별도로 1604년에 권법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유포가 됐는데 지금은 없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에 나온 무예번역제보 속집, 무예제보 번역 속집에 그게 있으니까 같은 거 아니겠느냐. 불과 4년 만에 변했으면 얼마나 변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권법보에 대해서 어떻게 출발이 됐을까 보면, 우리나라에는 활밖에 없고 나머지 임진왜란이 딱 터지니까 칼이 있어도 칼을 뽑을 줄을 모르고 창이 있어도 창을 찌를 줄을 몰랐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 그만큼 우리나라 군사들이 이 무예를 몰랐다. 그런데 이제 이 선조나 위에서 보는 거는 그렇지만 밑에서 또 세세한 임진왜란의 기록을 보면 황진이라는 그 진주성을 지킨 그 장군이나 그다음에 정문부나 정길용이나 정기용이나 곳곳에 김등용이나 무예가 출중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정기용 같은 사람은 말 위에 올라가서 칼을 휘둘러서 상주 일대에서 그 구로다 나가마사 군대를 넛을 빠지게 만들어요. 뭐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보편적으로 그랬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는 중국 무예 배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외검이나 외도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위에서는 제일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예에 대한 취미가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호신서에 대한 이야기 무지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기호신서는 이 개별 무예에 대한 부분 일부분이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은 군대에 대한 체제, 시스템 이런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 다음에 군인들 이 무예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됐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 이 장난치는 듯이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 그렇잖아. 우리도 지금 군대 가서 뭐 총검술 시키거나 태권도 시키면 잠깐만 제대로 눈여겨 보면 같이 장난이나 치고 있지 열심히 하나? 똑같은 거거든.
그다음에 명나라 이 지도하는 교사들의 실력, 특성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는 있다고 봐요. 과연 우리나라에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이 그걸 배워서 하는데 확실하게 체계를 가지고 확실하게 딱 가르쳐 주느냐?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가르치느냐? 아니라는 거. 사람마다 무술 스타일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수준이 달랐다는 거. 또 개념도 다르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강익필 사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품새 지금 교육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 또 다른 사람 나가면 약간 다르게 가르치거든. 이거 좁은 태권도에서도 그럴 진데 그 넓은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할 텐데 아마 오늘 뭐 계획된 만큼은 못 나갈 것 같아. 지금 몇 시죠? 3시 38분. 네, 3시 38분. 그러면 4시에 시작합시다.